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다음 대선이 한 7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바로 이 3월 7일 2022년 3월 9일 날 결정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아주 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끼리, 그리고 같은 진영 안에서도 지금 경선을 거치기 전에 빨리 제압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선제압을 하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지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장을 교체함으로 해서 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완전히 지금 친정권 성향의 이 방송으로 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방송, 일부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이 패널들 나와서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거 해설하는, 자, 이런 논평 관련돼서도 지금 규제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게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연주 전 KBS 사장으로 임명하겠다 하는 아주 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연주를 포함한 7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명인데 그 중에서 야당목 2명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게 지금 정연주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또 장악하려고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안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장 호선하는 방식인데, 지금 역대 청와대에 이 지목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뽑혔습니다. 그래서 정연주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임명이 된 것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가장 친정권 방송 행태를 보여왔던 이 정연주 씨가 본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대한 장악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친정부 방송 또는 반정부 방송 할 것 없이 다 골라가지고 거기서 규제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주의, 경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는 그런 법적 제재를 받으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재허가에서도 결정타를 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 대선에 뭔가 꾸미고 있을 것이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 놔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1월 달에 임기인데 벌써 사표를 내고 다음 대선에 대비해서 미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앙선관위에 상임위원을 보내서 중앙선관위를 다시 세팅을 하겠다. 자,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는 방송, 하나는 중앙선관위원회, 이 두 개를 조직 장악을 해가지고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수법이다. 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좀 관련돼서 또 언론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고 해서, 자, 이 오보를 했거나 명예훼손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이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물리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에 대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리고 탄압하려고 한다 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지금 마구 지금 당황해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하나는 언론을 장악하고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원회 지난번 선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규제도 그렇고 법 적용도 그렇고 이미 여러 차례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4.15 선거도 그렇고 최근에 드러났던 4.15 선거의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선거구만 보더라도 다시 재검표를 해보니까 표가 상당 부분 민경욱 의원에게 올라갔습니다. 150여 표가. 그럼에도 그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표 가운데 배춧잎 투표라고 해서 투표가 색깔이 다른 게 나왔더라. 색깔이 다른 거. 배춧잎 투표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은 투표 용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왔더라. 자, 이
자동 분류기에 들어가면 한 표 한 표씩 착착 끊겨 나옵니다. 그리고 이 투표가 프린트가 돼 나오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붙어 있는 표, 그리고 접착제로 붙여 있는 표, 뭐 인주가 뭉텅이로 들어 있는 표, 이런 게 부정선거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가 보이는데도 이게 큰 선거에 이게 부정선거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 너무나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민경욱 의원과 경쟁했던 후보 표가 여전히 앞서기 때문에 그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 내용을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많다. 이게 지금 뭐 지난 5구 대선 때도 역시 김경수 드루킹 댓글을 통해서 부정선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6.13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울산시장을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합작해서 움직였다, 공작했다. 자, 이런 증거를 쫙 넣어놓고 보면 지금 선관위와 그리고 여론을 장악하는 통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개를 장악해버리면 다음 선거는 하나마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이 빼앗긴다면, 저리로 가게 된다면 치명타인 것입니다. 그동안 좀 수사를 해왔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했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해서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야 된다 하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권을 빼앗긴다면 이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라.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 하야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국민들의 이런 이 문재인에 대한 심판, 또 강력한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염원들이 하나둘씩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 내년 3월 9일 날 정권이 만약에 야당으로 옮겨간다면 문재인 정권 아마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작업을 할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 작업들이 지금 정연주라고 하는 정연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앉힐 것 아닌가. 이 정연주 씨는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아주 KBS를 지금의 이 KBS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자, KBS에 좌파 또는 이 진보 매체에 속해 있던 정연주 씨가 이 한겨레 신문 출신인데, 거기 그런 신문들에게 기자들을 경력 기자라고 뽑는다라고 하면서 뽑아가지고 처음으로 KBS에 신문 출신 기자들을 대거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 경력 기자를 뽑아서, 경력 기자를 뽑은 적이 없었는데 뭐 한겨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자들을, 그 위에도 뭐 한국 사회를 말한다, 미디어 포커스, 시사 투나잇, 뭐 인물 현대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 자아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아편향적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드라마에 등장했고, 북한의 이 국기가 인공기가 우리 드라마의 안방에 나타났던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방 1945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말한다 할 때는 검찰, 국정원, 삼성 뭐 이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막 이 기관들을 해부하다시피 했습니다. 인물 현대사에는 또 자아편향적인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마치 영웅화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사 투나잇 하는 데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북한 군가가 틀기도 했습니다. 북한 군가가. PD들에게 뭐 PD 저널리즘을 구현한다 해가지고 PD들이 뉴스를 매일 방송하던 그런 때를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보도, 왜곡, 편파, 조작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당사자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한다. 이 정연주 씨는 최근에 본인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페이스북에 시민과 더불어서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박을 가해야 한다. 자, 그런 발언을 했던 이 정연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자, 조혜주 대신에 새로운 인물을 지금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힌다면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선거에도 내로남불은 그건 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한다고 못 서게 했고 무능과 위선이라는 글도 못 서게 했습니다. 무능과 위선.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이런 구호도 아예 못 쓰게 했던 이 선관위가 얼마나 이 선거를 불공정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눈에 보듯이 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기관을 장악해가지고 반드시 이 정권 교체를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의 마지막 수가 아닌가. 지금 마지막 이른바 발악을 하는 것 같아. 문재인이 말한 마지막 발악은 바로 두 개 수다. 방송과 선관위다.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문재인. 자,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감시자가 돼야 되고 비판자가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거센 저항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하다가 지금 선거에만 관심을 쏟다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편향돼 가지고 완전히 심판이 같은 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